Manners maketh man. Do you know what that means? 영화 킹스맨에서 비밀 요원들의 아지트는 양복점이죠. 그렇게 특별한 사연을 담은 공간이 울산에도 있는데요. 한 장인의 오래된 일터이자 100년 미래를 설계하는 공간이 바로 이 양복점. 울산의 킹스맨에 비밀 요원이 떴다. 어우, 수트발 합격. 이제 비밀만 파헤치면 되는데요. 한 땀 한 땀 세월을 꿰매온 홍성재 장인, 그의 아지트를 소개합니다. 모든 소상공인들의 꿈이자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100년 가게. 자, 오늘 만나볼 분은요, 우리 몸에 날개를 달아드리는 분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날개를 달아드린 분, 양복 디자이너 홍순재 선생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울산에 있는 10곳의 100년 가게 중 양복점은 단 한 곳. 이곳에 60년째 바느질을 이어온 홍성재 장인이 있습니다. 기성복에 밀려 수많은 맞춤 양복점이 사라지는 동안에도 그는 자신의 꿈을 버리지 않았는데요. 와, 흔히들 우리 옷가게에 가면은 옷이 딱 진열돼 있어서 바로 그냥 입어보고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맞춤 양복은 조금 다르죠, 선생님? 여기에 이 많은 천들이 있는데 예. 이거는 이제 계절 따라서 예. 또 내가 원하는 색상과 예. 그런 소재들을 예. 선택해서 아. 내 체형에 맞게 만들어 드리죠. 맞춤 양복점의 시간은 더디게 흐르죠. 꼼꼼하게 원단을 고르고 치수를 잰 후엔 먼저 종이에 옷 본을 뜨고요. 옷 본에 맞춰 다시 원단에 옮겨 그립니다. 오차를 줄이기 위해 매 순간 긴장하는데요. 부위별로 재단한 원단은 시침 바느질을 통해 조금씩 옷의 형태를 갖춰갑니다. 양복 한 벌을 짓는데 필요한 공정만 200가지 이상. 이 모든 과정이 장인의 손끝에서 이루어지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와, 예. 네, 이렇게 예. 아까 그 재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쳐서 전부 가봉을 만듭니다. 네. 맞추신 손님이 오셔서, 이제 예. 입어보고 그다음에 품이 자기 마음에 드는지, 길이가 마음에 드는지, 소매 길이는 어떤지 손님과의 대화 속에서 네. 손님이 원하는 선을 찾아내죠. 그래서 조정을 합니다. 처음 치수를 재는 순간부터 옷이 완성되는 순간까지 장인의 시간은 손님을 향해 흐르는데요. 그렇게 수천 수만 번의 바느질을 거쳐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옷이 완성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양복의 멋스러운 매력에 반해 바늘을 잡은 지 60년. 바느질이 맺어준 특별한 단골도 있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선생님 되게 환영하는 것 같은 분위기라서 네. 오래된 단골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오, 하고 결혼 예복도 여기서 했습니다. 그러면 몇 년 정도 되신 걸까요? 한 30년이 넘었죠. 와, 30년 전에. 예, 예. 그러면 그 당시에 라면 어느 정도 위치였을까요? 라면은 예. 당시에 그 지역에 예. 명품 옷과 지금 이제 같은 예. 대등소이한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예. 영화관에 가면은 영화관에 가면. 첫 번째 이 광고가 나오는 게 양복점이었습니다. 치수를 재고 가봉을 하고 맞춤 양복 한 벌을 얻기 위해선 3번을 방문하는데요. 그런 수고를 감수할 만큼 특별한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그 기성 그 제품들도 예. 되게 맞춤 사이즈처럼 잘 나오잖아요. 굳이 이렇게 맞춤 양복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예. 처음에도 맞춰 입었지만 예. 기성품보다는 자기 체형에 맞는 옷을 딱 입으면 착 떨어지는 그런 기분 때문에 맞춰 입게 되는 거죠. 시간과 정성으로 짓는 옷. 60년을 맞춤 양복과 함께 살아온 홍성재 장인에겐 남다른 철학도 있는데요. 예로부터 자기가 입은 대로 행동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갖춤을
예. 정장을 갖추면 정장 갖춘 만큼 자기가 행동이 따르게 되고. 예. 근데 선생님, 저는 양복을 입어도 약간 느낌이 좀 약간 경쾌하고 네. 약간 밝고 요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저도 됩니까? 사람은 입은 대로 행동이 돼 있으니까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좀 이렇게 행동하는데. 네. 양복을 입으면 제가 또 바뀝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백년 가게를 지키는 양복 장인과 함께 반백년 만에 변신을 시도하는 윤일돈 씨, 다들 심쿵할 준비 되셨나요? 우아한 걸음걸이, 여유로운 자태, 품격 있는 동작. 남자는 역시 수트. 시간 있으시면 커피나 한잔 하실까요? If you want a lover, all do and 사람들에게 날개 같은 옷을 만들어주는 동안 홍성재 장인에게도 소중한 옷이 많이 생겼다는데요. 그리고 선생님, 여기 있는 양복들은 또 특별한 또 의미가 있는 양복들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이 양복은 소상공인 기능 경진대회에서 네. 이거는 대회장상을 받은 겁니다. 대회장상. 네. 예. 그리고 예. 이 펜은 예. 비스포크 테일러라는 예. 지정점에만 비치되는 오. 그러니까 예. 전문 예. 맞춤 양복점에 예. 인증서를 준 거죠. 울산 같으면은 예. 10개 미만입니다. 예, 그렇군요. 울산 전체에. 전체 10개 미만에 예. 근데 타이틀이 있는 거고. 그렇고 예. 요거는 소상공인 예. 손 바느질 부분에서 예. 이게 우수상을 했던 건데요. 선생님께서 작년에 한 겁니다. 작년에요? 예. 그리고 또 저쪽에 보시면 예. 있는데 예. 이거는 95년도에 1995년도에 받은 상입니다. 오래된 작품. 그렇군요. 예. 그 매대마다 선생님 그러면 그 출전하셔가지고 네. 또 선생님의 기량을 또 뽐내시고 네, 한번 또 맞습니다. 도전해 보시는 거 아니요?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온 최고의 기술자들의 그분들의 장점도 또 배우거든요. 오. 그래서 매년 참가하는 거는 배우기 위해서 또 내 것도 보여주고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전히 배울 게 많다는 홍성재 장인. 가난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고 기술을 배워야 했던 어린 소녀는 그렇게 최고의 장인이 됐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이 맞춤 정장, 그러니까 양복의 세계로 처음 들어온 지가 한 몇 년 정도 되세요? 제가 60년 10월 달에 입문을 했는데요. 예. 하면 할수록 어렵고 어려우니까 재밌고 그래서 오늘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많이 왕성할 때 선생님께서 가장 정열에 불태울 때가 한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그게 이제 80년 5월입니다. 그때부터 엄청나게 했죠. 네. 우리 직원이 27명, 8명 있었는데 밤 2시까지 야간 작업하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80년대가 그러면 선생님의 제일 전성기였네요.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맞춤 양복을 잊었지만 홍성재 장인은 오늘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0년 가게를 이어갈 제자를 모집 중인데요. 자신의 모든 기술을 전수한 후 가게 운영을 맡길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에게 있어서 이 맞춤 정장,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거는 내 분신이죠. 한 점 한 점이 내 분신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옷은 거리에서 만나도 제가 제작한 걸 압니다. 네. 양복 한 벌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1만 번의 바느질. 홍성재 장인은 수많은 옷을 지으며 그렇게 한 땀 한 땀 세월을 이어왔습니다. 그가 꿰매온 시간이 100년의 약속으로 이어지길 응원합니다. 전국시대가 추천하는 8월에 볼만한 우리 지역 전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스누피와 찰리 브라운이 달 착륙 프로젝트에 참여한 50주년이 되는 해였고요. 한국과 러시아의 근현대 역사를 재조명해보는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고 있는 변월룡 경계를 넘다. 경주 우양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스누피 탄생 70주년 기념전.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 지역 전시 미리 보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만나볼 전시는 경주 예술의 전당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열리고 있는 변월룡 경계를 넘다 전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열리는 전시입니다. 올해는 경주 예술의 전당 개관 10주년으로 변월룡 경계를 넘다라는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변월룡 작가는 한국과 러시아 등지를 넘나들면서 활동한 작가로 한국 역사와 러시아 역사를 관통하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변월룡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과 러시아의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고려인 작가 변월룡. 여대주의 유랑촌에서 태어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이후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미술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어떤 삶을 살았던 화가일까요? 변월룡은 1916년 러시아 연해주에서 태어난 고려인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러시아인도 아닌 한국인도 아닌 경계인의 삶을 살았던 작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래핀미술대학의 고려인으로 처음으로 수석 입학을 했었고 평양미술대학 학장 및 고문으로도 있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변월룡은 러시아와 한국의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산 증인으로 그의 작품을 보시면 인연과 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변월룡 작가의 서거 30주기이자 한러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한국과 러시아의 경계에서 살아갔던 고려인 작가 변월룡이 평생 동안 그린 그림을 시대별로 보면서 우리의 역사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변월룡 경계를 넘다 전시는 총 7가지 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부부터 5부까지는 작가의 연대기를 쭉 따라가면서 작가의 인생을 훑어보며 한국과 러시아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6부에서부터 7부까지는 작가의 특징 있는 작품, 초상화라든지 데생, 판화, 그리고 마지막 작가의 다른 역사를 알 수 있는 아카이브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변월룡 작가의 특징이 잘 살아있는 주요 작품들을 미리 만나볼까요? 이 작품은 변월룡의 자화상이라는 작품인데요. 변월룡은 언제나 고국을 마음에 담고 있었지만 나중에는 숙청당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뒤에 그린 작품으로 보시다시피 얼굴을 제외하고서는 이제 미완성인 부분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표정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초점이 없고 슬퍼 보이는 것이 바로 큰 특징이고 당시에 고국에 버려진 그런 슬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변월룡의 작품에는 사슴이 유독 자주 등장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의 작품에서 사슴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작품은 바위와 사슴이라는 작품인데요. 변월룡은 이제 고국에 버려진 이후로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됩니다. 바로 거기서 나온 것이 이 사슴이라는 소재인데요. 사슴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민하고 소심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변월룡은 경계인의 삶을 살면서 한국인도 러시아인도 아닌 삶을 살았는데요. 그 속에서 느껴야 했던 차별과 부담감을 나타낸 것이 바로 사슴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뒤쪽에도 보시면 사슴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경주 예술의 전당 개관 10주년 기념전 변월룡 경계를 넘다 전시는 오는 8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번째 전시는 경주 우양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스누피 탄생 70주년 한국 특별전. 귀여운 스누피와 찰리 브라운 캐릭터를 만나볼 수 있다고요. 스누피와 찰리 브라운으로 알려진 피너츠는 코믹 스트립의 만화 형식과 삶에 대한 철학이 따뜻하게 담긴 스토리를 바탕으로 70여 년간 전 세계 인류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시대 아이콘입니다. 특히 작년은 스누피와 찰리 브라운이 달 착륙 프로젝트에 참여한 50주년이 되는 해였고요. 달 착륙일은 인류에게 굉장히 진정한 가치를 깨우치게 한 의미가 있는 역사적 사건인 만큼 스누피를 매개로 이를 전시로 꾸려서 관람객들과 교감해보고자 전시가 구성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찰리 브라운과 스누피는 1950년 찰스 슐츠에 의해 탄생된 만화 캐릭터인데요. 찰리 브라운과 스누피가 달 착륙 프로젝트에 참여한 지 50주년을 맞이해 투 더 문 위드 스누피라는 주제로 기획됐습니다. 본전시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피너츠의 원작자인 찰스 슐츠 뮤지엄에서 대여해온 역사적인 소장 자료들과 그리고 현대미술가와 디자이너들 30여 명과 함께 콜라보레이션한 현대미술 작품존, 그리고 그래피티 작가의 작품과 전시 연계 체험 프로그램을 참여 가능한 체험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공간에서는 스누피와 달 착륙에 관련된 역사를 관람할 수 있는데요. 스누피가 함께한 달 착륙 포스터, 달 착륙의 순간에 함께한 사진 등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찰스 슐츠가 직접 그린 우주복을 입은 스누피는 주목해야 할 작품 중에서도 단연 1등입니다. 이 작품은 찰스 슐츠가 1968년 나사의 세이프티 마스코트를 제작하기 위해서 그린 밑그림 드로잉 작업입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찰스 슐츠의 손때 묻은 작업의 모습들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시관은 30명의 작가와 디자이너들이 만든 콜라보 작품을 통해 스누피와 친구들을 직접 만지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인데요. 특히 빛과 영상으로 스누피의 달 착륙 모습을 표현한 이 작품에 주목해주세요. 본작품은 사일로랩 그룹의 워치 더 문이라는 작품입니다. 이미지와 사운드, 테크놀로지가 융합된 작품으로 스누피가 달 착륙하는 순간 그리고 과정에 담긴 환희와 기쁨을 미디어 작품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곳의 또 다른 볼거리, 현대 작가들에 의해 새롭게 그려진 피너츠 만화인데요. 어릴 때 보던 만화를 떠올리며 동심의 세계로 빠져드는 공간입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색채의 이 작품에도 주목해주세요. 그래피티 작가 제이 플로우의 붐이라는 작품입니다. 작가가 5일 동안 미술관에서 체류를 하면서 완성시킨 거대한 벽화인데요. 작가 특유의 캐릭터인 그 튜브 캐릭터와 스누피, 우주복을 입은 스누피가 만나서 교감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작가가 작업하는 과정이 영상으로 미술관에서 상영이 되고 있으니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눈으로만 감상하기에는 귀여워도 너무 귀여운 스누피와 친구들. 직접 만들어보고 그려보는 체험 공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름방학 체험 코스로도 좋겠죠. 저희 미술관에서 특별히 마련한 이 공간은 관람객들의 참여를 위한 관람객 참여 공간인데요. 전시를 다 보시고 난 이후에 피너츠 캐릭터들의 이해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기나 만들기, 퀴즈 프로그램도 있고요. 오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경주 우양미술관에서 펼쳐지는 스누피 탄생 70주년 특별전은 내년 1월 10일까지 계속됩니다. 네, 본전시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누피라는 캐릭터가 한국 현대미술가들과 만나서 어떻게 재해석될 수 있는지 예술가의 시선을 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나들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실내 공간에서 멋진 예술 작품들을 감상하는 것만큼 좋은 휴식도 없겠죠? 이번 주말 경주로 전시 나들이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행 갈
갈까 말까 고민될 땐 일단 가는 것이 정답. 갑갑했던 도심을 떠나 푸른 자연 속으로 뛰어드는 순간 기분 좋은 들숨 날숨이 시작됩니다. 자발적인 일상 단절이 필요한 이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힐링 여행지. 육지 속의 섬으로 통하는 경북 영양에서 언택트하고 건강하게 즐길 준비 되셨나요? 이것저것 잴 것 없이 정석대로만 즐겨보자고요. 끝나지 않은 언택트 시대, 대세 여행지로 떠오른 곳은 다름 아닌 숲이죠. 그냥 숲 아니고요. 건마산 자연휴양림 맞습니다. 여기 들어오니까 진짜 제가 힐링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가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휴양림에 다른 휴양림과 다르게 숲속 도서관도 있고 그리고 반려견을 같이 데리고 와서 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가족과 함께 이 계곡물이 흐르는 쪽에 야영도 하시고 그리고 숲속에 산책도 하시고 이게 건강성이 우창한 숲도 한번 거닐어 보시고 우리 피톤치드랑 음이온이랑 많은 걸 우리 몸을 정화를 시켜서 이렇게 한번 이쪽으로 힐링하러 오시는 것은 어떨까요? 화면 밖을 뚫고 나오는 이 청량함 보이시나요?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야영장엔 캠핑의 낭만이 가득. 더욱이 이곳 건마산 자연휴양림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책 읽는 숲이란 말씀. 아니 제가 이렇게 휴양림을 딱 둘러봤는데 도서관이 있는 거예요. 아니 웬 도서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우리 아마 국립휴양림 중에는 쉬는 곳이 아마 최고로 꼽히는 곳이에요. 근데 약간 무료할 때 책을 들고 밖에 나와서 이 자연이 책꽂이라 생각하시고 책을 읽으시면 숲소리, 새소리, 물소리 다 들으면서 약간 무료한 시간을 책으로 자연을 느끼면서 바로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 아마 조금 더 힐링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바람은 솔솔 불어오고 시원한 계곡 물줄기까지 자연 ASMR을 듣고 있노라면 외국 휴양지 부럽지 않다고요. 그렇지만 이 정도로 만족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건마산 자연휴양림의 진짜 매력은 따로 있었으니 반려견 동반 야영장을 갖춘 데다 놀이터 공간이 별도로 마련돼 있어서 목줄 없이도 자유롭게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 안녕하세요. 언제 오셨어요? 어제 왔습니다. 어제 오셨어요? 네. 어제 왔어요? 네. 여기 휴양림 오시니까 어떤 점이 좋으세요? 여기 오는 길에 자작나무 숲도 보고, 네. 여기 뭐 특별한 종류의 그 소나무 같은 것도 참 특이하고, 공기도 좋고, 계곡 소리도 좋고, 너무너무 진짜 프레시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은 조금 심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드는데 어땠어요? 그냥 해먹에 누워있거나 텐트에 누워있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특히 구름 보는 것들이 되게 힐링이 돼요. 숲속 도서관 같은 것들이 굉장히 깨끗하고 만들기가 다른 곳보다 더 다양한 게 제공이 돼요. 휴양림에 오면은 이렇게 또 자연 속에서 즐기면서 또 작품까지 만들면서 도서관까지 있다고 하니까 여러 분야에서 또 다시 즐길 수가 있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탐방길과 산림욕장도 놓칠 수 없는데요. 건마산부터 칠보산 그리고 백암산까지 이어지는 탐방길도 좋고요. 금강송 산림욕장에서 가벼운 산책을 즐겨도 그만입니다. 여기가 산림욕장인데요. 이렇게 걷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지쳐 있었는데 이렇게 걷다 보니까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좀 복잡했던 마음들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머리가 좀 맑아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더욱이 건마산 자연휴양림 소나무 숲은 미림보존단지로 지정될 만큼 아름다운 환경을 자랑한다는 사실. 이러니 언택트 힐링 여행지로 급부상할 만하죠. 여기에 플러스 진정한 신 언택트 여행지를 원한다면 또 다른 힐링 숲을 만나도 좋습니다. 아는 사람들만 아름아름 다녀간다는 주파리 자작나무 숲.
우리 영양 자작나무 숲은 30헥타 규모로 우리나라 남부지방 최대 군락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상이 우수하고 주변의 건강성과 전나무 군락지 그리고 수려한 계곡이 있는 것이 가장 장점입니다. 최근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내년부터 자작나무 숲 힐링센터 건립 등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산림휴양광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우연히 심은 자작나무들이 자라서 약 2km의 숲길을 이루게 됐다는데 자작나무 숲에서 풍겨나오는 나무향 덕분에 머리가 개운해지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답니다. 자, 오랜 시간 숲을 즐기다 보면 출출해지긴 마련. 역시 마무리는 든든하고 건강한 한 끼가 필요합니다. 사장님, 여기 백숙 주십시오. 맛있어요? 한눈에 딱 봐도 진한 건강함이 몰려오는 이 잣대. 영양여행의 대미 약수백숙 납시오. 한 숟가락 하실랍니까? 아유, 저 네. 조금 이따 먹겠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맛있고, 네. 깊고, 네. 또 깊은 맛이 납니다. 깊은 맛. 네. 고기 육질도 네. 부드럽고요. 네. 국물도 너무 진하고 네. 능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너무 시원해요. 시원해요. 엄지가 절로 척척 올라가는 요요 백숙은요. 제가 지금 가만히 있기만 해도 진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예. 이 집만의 비법이 있다면서요, 사장님? 예. 여기 우리 비법은 한약으로 이제 뭐 집에서 기르고 또 산에서 해가 온 거 하고 이제 이렇게 엄나무 요거는 엄나무예요. 엄나무 요거 한 쪼가리만 넣었어요. 네네. 그리고 오갈피. 오갈피. 예. 이제 여기서 이제 물이 이제 맛있으라고 감자 여름철이니까 지철이 감자 이제 들어가고 또. 네. 이렇게 해가지고 남는 게 있어요, 사장님? 돈은 많이 받아요. 안 그러면 안 남아요. 많이 받아요? 돈을, 예. 많이 들어가니까, 예, 그죠? 들어가는 게, 뭐, 커진 닭값이나 이거 약초 들어가는 거나 커진 비슷하거든요. 예,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기운 팔팔한 토종닭을 직접 키우는 것이 첫째 비결이요. 각종 약재와 탄산약수를 더하는 것이 둘째. 어머니의 손맛에 정성까지 듬뿍 넣고 푹 끓여내면 군침이 절로 도는 약수백숙 완성. 나영 씨, 오매불만 기다린 보람이 있죠? 아까 인터뷰할 때도 이 구수한 냄새 때문에 진짜 참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제가 이제 또 먹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진짜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졌는데요. 뭐니 해도 또 여행에서는 또 먹는 게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 뜨끈한 약수백숙. 그 맛은? 국물부터. 어디 백숙만 즐길 쏘냐. 매콤한 양념 맛의 일품 닭불고기까지 야무지게 먹어줘야 약수백숙 한 상이 비로소 완성된다나 뭐라나.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려 고생한 나영씨, 지금 이 순간 남부러울 것 없겠네요.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칠 수 없는 영양 가득한 영양죽까지 섭렵 완료. 언택트하고 건강한 여행은 오늘도 성공적이죠? 몸과 마음이 어딘지 모르게 힘들다고 느껴질 때, 스트레스가 겹겹이 쌓여갈 때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면 요즘 대세 여행지 숲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육지 속의 섬 경북 영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경북 영양을 보다 언택트하게 즐겨보세요. 여름을 반짝반짝 윤이 나게 조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껍질 하나까지 버릴 게 없다고 외치는 카빙의 달인부터 네모 반듯한 얼음을 순식간에 작품으로 완성하는 얼음의 신까지 깎을수록 빛이 난다. 조각하는 재미가 있어야 진정한 여름이라고 외치는 조각의 신을 만나러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무겁기도 무겁고. 이거요, 이거. 잠깐만, 좀 내려놓자. 아이고. 이게 뭐냐고요? 날도 흩어지근하고 뭐니 해도, 아이고, 수박을 그냥 쩍하고 쪼개면 얼마나 시원해. 일단 가서 누나 먹으면서. 네네, 이 여름과 딱 어울리는 수박 한 덩이 공수했죠. 이 첫 번째 조각의 신입니다. 자유자재로 수박을 칼질하는 최강의 신입니다. 날 더운데 이거만한 거 있어요? 일단 먹어보자고요. 네. 한번 먹어볼까요? 네. 아우, 소리부터 잘 익은 게 느껴지죠? 누가 골랐는지 똑부러지게도 잘도 골랐네요. 이 여름은 빨간 맛 아니겠어요? 조각 전문가라 써는 것도 남다르네요. 야, 전문가는 뭐가 달라도 달라요. 써는 것도 뭐 예사롭지가 않은데? 잡고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도구를 이용하거나 먹기 편한 방식을 많이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게끔 손질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껍질 들고 불던 수박 하모니카는 이제 그만 잊어주세요. 이렇게 모양별로 잘라서 예쁜 컵에 담아주니까 보기 좋은 수박이 먹기도 좋습니다. 어머, 너무 예쁘다. 한 입에 쏙 깔끔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수박물을 흘릴 필요 없는데 어머, 이 남은 건 어떡하죠?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냉동실에 얼렸다가 먹기 전날에 냉장실로 옮겨 놓으면 슬러시처럼 아주 맛있어서 아이들 간식으로 안성맞춤. 그렇다면 이 껍질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꽃이랑 꽃잎을 만들어서 수박꽃 바구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드디어 카빙의 달인 한 수 보여줍니다. 밑동을 먼저 잘라주세요. 거리면 위험하니까 과도나 식칼 이용해서 이 밑동만 살짝 한번 자를게요. 그런 다음 일정한 간격으로 V자 홈을 내줍니다. 이 테두리 모양만 냈을 뿐인데 벌써 꽃이 폈죠. 동그란 스푼, 이 스쿱을 이용해서 가장자리부터 동그랗게 파주는데요. 바깥부터 파주는 이유가 있다고 하네요. 끝에부터 하면은 버릴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면 모양도 살리고 수박도 많이 쓰이고. 네네네. 과육을 모양별로 잘라서 준비하는데요. 지금 만들고 있는 수박 바구니는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을 때 손님상에 내면 고급스러움까지 연출할 수 있는 카빙입니다. 몇 번의 칼질에 수박 그릇이 탄생했습니다. 수박에도 품격이 있어요. 같은 수박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원형으로 껍질만 쏙 잘라내는데요. 이렇게 살짝 옆에만 끼워주면 수박 바구니 손잡이가 됩니다. 어때요? 아이디어가 참 돋보이죠? 아니 그런데 지금 요 남아있는 이 수박 껍질 요거는 어쩔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카빙 기술로 꽃과 꽃잎을 수박 껍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껍질 부분을 2등분 해주는데요. 최대한 포 뜨듯 얇게 잘라냅니다. 그럼 여기는 꽃이 되고 네. 꽃잎은 이 부분을 이용해서 활용을 할 거예요. 껍질 부분을 살려서. 최근 과일 카빙이 집중력을 높이는 데 좋다고 소문이 나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붐이라고 하네요. 칼질 몇 번 만에 뚝딱 꽃잎 모양 완성. 묘한 매력이 있어요. 야, 꽃잎 하나를 똑 하고 떼내는데 저 지금 막 그 생각 들었어요. 달고나 그 모양 찍고 나서 그 침 올라가면서 깨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은 없는데 오늘 수박 껍질로 성공을 하네? 그게 바로 카빙의 매력이에요. 집중력 있게 하다 보면 희열을 어느 순간 느낄 수 있다니까요. 탄력받아서 이파리에도 도전. 수박 껍질 초록 부분을 도구를 이용해서 잘라내고 잎사귀 디자인을 넣어주면 진짜 나뭇잎 같은 느낌이 들어요. 꽃잎이 어려우면 이렇게 싱그럽게 이파리만 꽂아줘도 분위기 변신 성공. 손님들 깜짝 놀라시겠죠? 이렇게 상차림해서 내가면요. 아, 내가 대접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 것 같아요. 해보시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게요. 시원한 수박을 예쁘게 드시고 건강하게 여름 보내세요. 근데 저 이거 아까워서 못 먹을 것 같아요. 어떻게 손을 대?
자자, 이번에도 뭔가를 들고 나타난 똑주부. 지금 내려다 보니까 벌써부터 더우시죠? 보는 것만으로도. 여기다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 두툼한 겉옷이 필요한 이유. 오늘 시원해지는 그 얼음 조각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만반의 채비를 하고 왔잖아. 똑주부 아니냐고요. 들어가 보죠. 찾아야 되는데. 최고의 얼음 조각가를 만나러 가는데 겨울옷은 기본이죠. 아우, 소리만 들어도 시원합니다. 30년 경력을 자랑하는 얼음 조각가 최민병 씨입니다. 어우, 야, 만져보나마나 얼음이지 뭐. 이렇게 차가운 거. 이 얼음 만나자고 제가 이렇게 두툼한 옷까지 차려입고 왔잖아요. 안 더우세요? 아니, 야, 앞으로 저 냉동 창고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정도는 입어야지요. 그렇게 하면 제가 얼어 죽죠. 지금 그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할 겁니다. 아니, 지금 바깥 온도가 어마어마하다고요. 다 줄줄 누가 내릴 텐데. 보시면은 알 겁니다. 그냥 얼마큼 빠른지 그냥 빨리 해가지고 집어넣겠습니다. 레디 스타트. 슬근슬근 톱질하던 흥부가 환생한 것도 아니고 한치의 망설임 없이 전기톱으로 톱질을 해나갑니다. 얼음에 스케치도 없이 아주 정확한데요. 그저 감각으로, 경험으로 쓱쓱 톱질하는 얼음의 달인 최민병 조각가. 이제 겨우 몇 분 지났을까요? 벌써 얼음 조각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머, 후드덕 하늘로 날아오르겠어요. 다 했습니다. 다 했다고 하셨는데 9분 20초? 부리가 살아있는 독수리가 반짝반짝 얼음 여신으로 환생했습니다. 손놀림 예사롭지가 않아요. 너무 쉽게 하시니까요.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 와이프가 깍두기 썰듯이 제가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어머 세상에. 지금 오래됐다 하셨는데요. 네. 이 얼음과 함께한 세월이 어느 정도 되세요? 올해가 딱 30년째예요. 전국 얼음 축제가 있는 곳이라면 어김없이 최민병 씨가 있습니다. 청양 얼음 분수도 강원도 화천의 산천어 조각도 모두 최민병 씨 손에서 탄생하고 있는데요. 제가 원래 이제 미술을 좋아했고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상도 많이 받아봤고 또 손재주도 좋고 또 이제 행동이 빨라요. 뭘 하면은 빨리빨리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저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무지막지하게 더운 이 여름, 달인이 똑주부를 위해 뭔가를 만들어준다는데요. 역시나 거침없고 망설임이 없습니다. 몇 번의 면치기로 완성된 얼음컵. 엘사 부럽지가 않아요. 이거를 장갑을 끼고 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 야야, 손이 쫙쫙 달라붙는다. 이야, 이 얼음컵에 커피 드셔보셨어요? 아이고야,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차가워. 와, 이 목구멍 대고 오전 6분까지 차가워서 꽁꽁 얼어붙겠는 게 입이 제대로 안 돌아가네. 와, 시원하네요. 지난 겨울부터 여름의 한복판인 지금까지 코로나19로 모든 행사가 취소되면서 행사의 꽃 얼음 조각도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모두들 힘내시라고 또 뭔가를 만드시는데요. 요즘 굉장히 코로나니 뭐 수해니 굉장히 힘들 때잖아요. 이 얼음 조각을 보시고 전 국민들께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음과 함께하는 차가운 사나이인 줄만 알았는데 그 마음만큼은 뜨거운 용광로네요. 그러면 그 비상하는 독수리 마냥 큰 소리를 좀 외쳐볼게요. 예. 힘내라! 대한민국! 생각이 곧 작품이 됩니다. 뛰어난 집중력과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여름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사람들. 2020 여름을 조각하라. 손끝에서 마법을 부리는 당신이 있어서 이 여름도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자연이 준 앙증맞은 보석 베리가 맛있게 변신합니다. 베리 치즈 돈가스, 그리고 베리 꽃 비빔밥, 또 베리 스무디, 베리 베이커리. 베리 판타스틱.
처음 먹어보는 맛, 알알이 씹히는 베리 맛이 정말 좋습니다. 거창이 알코스야 여기는. 거창한 칭찬이 절로 나오는 곳. 베리와 함께 건강한 휴식 즐기러 거창으로 갑니다. 운치 있기로 손에 꼽히는 거창. 그 축소판이라도 과언이 아닌 곳이 있는데요. 저희 농장은 지금 한 5종류 베리류가 지금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 이렇게 재배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쪽으로 보이는 게 농가 레스토랑, 그리고 뒤쪽으로는 팜스테이 공간이 한 4동 정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향이나 어떤 첨가물에 의해서 먹는 음식들이 너무 다양해졌기 때문에 크기에 대한 우려를 느끼고, 그래서 우리 땅에서 난 농산물을 활용 차원에서 제가 이런 레스토랑을 운영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초여름에 수확하자마자 꽁꽁 얼려 요리에 이용합니다. 저희 농장에서 재배한 블랙베리, 블루베리, 산딸기, 아로니아, 복분자. 그냥 먹어도 맛있는 베리 어떤 요리로 변신할지 정말 궁금한데요. 먼저 누구나 좋아하는 돈가스. 지금 현재 돈가스에 들어가는 야채들 보면 양배추, 새싹, 어린잎 채소, 이건 새싹, 그리고 산딸기와 블루베리, 그다음에 양배추, 오이 피클 이렇게 담아서 같이 세팅되어 나갑니다. 베리 중에 아로니아라는 베리가 있는데 아로니아로 밥을 한 겁니다. 이게 베리 소스. 돈가스와 샐러드 소스에 베리 간장이 들어갑니다. 이 파슬리를 위에 마지막 뿌려주면 돈가스 세팅이 완성이 됐습니다. 두 번째 메뉴는요? 베리꽃 비빔밥이 있습니다. 그 베리꽃 비빔밥의 가장 중요한 소스를 만드는 겁니다. 양념장. 블랙베리 발효액, 베리 식초를 붓고 베리, 약초, 간장을 이렇게 붓습니다. 참기름, 고춧가루, 파를 넣어도 되고 차이브를 넣어도 되고 깨소금을 넣고 또 건강한 비빔밥을 만드는 양념장이 되겠습니다. 비빔밥 소스를 만들면 반은 완성인데요. 신선한 새싹이나 야채들을 안에다가 세팅을 같이 합니다. 어린잎 채소들로 주로 우리가 먹는 새싹 무 이런 종류들입니다. 산딸기를 이렇게, 블루베리도, 이 날치알을 중간에 이렇게. 저희 텃밭에서 키우는 식용꽃들입니다. 이런 꽃들을 먹을 수 있는 아주 그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꽃들을 이렇게 같이 세팅해서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베리꽃 비빔밥. 저기 음식 나왔는데 다들 식사 안 하세요? 정말 너무 아름다워서 이 눈으로 담아가기 아까워서 폰으로 계속 저장했어요. 많은 친구들한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뷰 자체가 멀리서도 정말 좋고. 사방이 탁 트인 초록. 저 멀리 거창 시내까지 보이니 경치 한 번에 밥 한 술로 풍성한 식사를 즐깁니다. 하여튼 삼박자가 맞아요. 음식도 맛있고 뷰도 좋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먹으니까 최고인 것 같아요. 니글니글한 맛들이 있어서 좀 그런데 여기서는 깔끔하고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하고 그리고 고소한 맛이 나요.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꽃밭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비빔밥은요. 모양도 너무 예쁘고 맛도 특이하고 난생에 처음 먹어보는 비빔밥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예쁘게 장식해 놓으니까 시각적인 것도 예쁜 것도 있지만 맛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식사 다 하셨어요? 그럼 이제 휴식 드셔야죠. 베리베리 싱그럽고 달달한 젤라또와 음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만들 것은 유기농 블루베리 젤라또하고 그리고 유기농 산딸기 젤라또를 지금 만들어 볼 겁니다. 생수를 일단 붓고 다양한 유기농으로 만든 베이스를 물에 같이 넣어줍니다. 곱게 갈아줍니다. 6월달 일단 유기농 블루베리입니다. 이것을 같이 함께 넣고 이걸 갈아가지고 이제 젤라또 기계가 있어요. 거기에 기계에 넣어서 이렇게 젤라또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숙성까지 해주면 쫀득한 식감이 살아있는 젤라또 완성. 빵도 만들어 볼까요? 유기농 콩밀이랑 저희 농장에서 재배한 블루베리를 넣고 반죽을 해서 만든 빵이고요. 1시간 동안 발효를 마쳤고 이 빵을 이제 오븐에 넣어서 맛있게 구워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흥국 쌀로 만든 빨간 쌀로 만든 치아버터고요. 여기 블랙베리 잼이랑 같이 드시면 맛있고 이 빵은 유기농 통밀로 만들었고 안에 크림치즈를 넣어서 굉장히 부드러우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5가지 베리를 아낌없이 넣어 만든 디저트를 먹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손을 쪽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요. 여기 오니까 그 장 읍내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 아주 마음에 들고 자연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맛있는 베리 젤라또하고 스무디 먹고 다음에 와서 처음 하자. 베리가 들어가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베리도 종류대로 맛있게 먹고 베리 빵도 맛있네요. 똑같은 모습이 아니고 자꾸 변하고 앞에 꽃밭도 예쁘고 그 밑에 밭도 예쁘고 정말 대관령에 와서 밥을 먹는 느낌. 네, 저는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모든 분들이 그 농촌 공간에서 좀 행복의 에너지를 좀 얻으셔서 사회적으로 긍정의 메시지를 가지고 아주 생활을 하는데 힘을 얻는 그런 역할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색다르고 건강한 맛, 밥부터 후식, 그리고 휴식까지 한 번에 누리고 싶다면 Very Good 베리를 기억하세요.